안녕하세요, 로꾸미입니다. 오늘은 새해가 된 만큼 뭔가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나잖아요. 내 미래가 회사에 더 이상 없어. 올해는 나도 때려치고 창업이나 해볼까? 아니면 유튜브.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창업한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건 자문, 타링, 프립,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클래스 101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중요한 판단을 두고 있을 때 내 기본적인 삶의 질, 즉 의식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이 바닥에서 내가 어느 정도 뭘 알 수 있을 것 같을 때 창업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이 당연히 대학을 가고 누구나 그렇듯 대기업 입사 준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좋지만 만약 의지가 있다면 좀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는 힘들더라도 창업 쪽도 굉장히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걸리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 놓고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베이 셀링이라는 해외 역직구 판매 방법을 배웠고 그걸로 월급을 대체해서 1년 정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까지도 개발해보고 업그레이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힘들지 않게 있었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막 너무 처절하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불러일으켜 줬는데 사실 중요하고 큰 문제일수록 멀리 보고 길게 생각해서 옳은 결정, 모든 게 다 미련도 남고 후회도 남겠지만 최대한 미련이랑 후회가 남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이끌려서 타협하듯이 하다 보면 생길 미련도 이만큼 생기게 되고요. 후회도 요만큼일 게 이만큼 생기게 되고 이게 내 발목을 계속 잡아서 앞으로의 생각을 되게 긍정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창업을 시작하면서 되게 스타트업스러운 막 디바이스 같은 것도 막 시제품을 도전해보면서 앱도 만들어보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나름 그 안에서 아웃풋이 나온 것도 있고 아예 없어진 것도 있고 얻어낸 것, 잃은 것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과거의 기억이 큰 자양분이 됐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이유는 정말로 이렇게 셀링이란 걸 하면서 당장의 내 커피값, 당장의 내 밥값을 막 심각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이거를 못하면 밥을 굶어 알바를 어디 가서 막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시달리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미련이 남아보지 않도록 내 자본력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선정받게끔 노력해서 정부 지원금의 도움을 받아서 디벨롭 해보고 또 아웃풋을 내고 그거를 또 내 개인적인 브랜드랑 연관도 시켜보고 이런 게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저는 셀링에서 나오는 부수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생활 너무나도 힘들죠. 그리고 알아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왜 소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내가 아무리 충성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으면 내 바로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려 봐라. 저는 회사 다닐 때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진짜 한평생 5년 10년 일을 해도 딱 저 선배만큼 되겠다. 사실 이 생각이 들고서 한번 좀 쾅쾅 했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약간 제가 생각했던 워라벨을 굉장히 맞출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저는 시간의 자유를 못 쓰는 게 직장 생활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이대로 막연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도전을 해봐야 되고 은퇴 이후의 삶이 요즘의 은퇴는 너무 젊잖아요. 40대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도 잘 설계를 하고 싶은데 월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만 있으면 내 의식주가 위협받지 않아. 뭐 개인마다 다르죠.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50일 수도 있고 누구는 50만 원일 수도 있고 각자의 그 기준이 충족되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순간 그때서야 회사를 좀 그만두고 월급을 버리세요라고 많이 하거든요. 큰 결정 같은 걸 해야 되는 일이 매일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데 최대한 덜 영향을 받지 않고 진짜 내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억압받고
자꾸 힘들고 이러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딱 그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얼마 전 영상에 네이버 TV 수익을 오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누가 왜 이렇게 헛고생을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엄마도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100명 구독자가 안 됐을 때 처음으로 광고를 찍었어요. 물론 큰 광고 금액은 아니고 작은 금액이었죠. 당연히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그거는 정말 저는 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리려고 했는데 제 일을 하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뺏어가거든요. 편집도 촬영도 기획도 다 뭐든지 제가 업로드도 하고 댓글도 다 다니까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픈하고서 몇 달을 방치하다가 그래도 다시 해보는데 뭔가 은근히 메일이 저한테 되게 자주 오는 거예요. 좋은 제안들이. PPL부터 광고부터 다 메이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메일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제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도 홍보 마케팅 팀으로 있으면서 제가 그런 메일을 보내는 입장이었잖아요. 특정 인플루언서나 특정 회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그 제안서를 보내는데 제가 그걸 받는 입장이 되니 기분도 애매하고 좋고, 그리고 이렇게 컨택하는 게 뭐 말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받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약간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돋기 시작하고 광고가 좀 하나씩 이렇게 메이드 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돈 이상의 것이 저는 지금은 유튜브한테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버는 돈을 금액으로 수치화해서 비교하면 노동 대비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 미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게 주어진 뭐 출판이나 클래스 101이나 업무 제안이나 협업 같은, 특히 뭐 디자인, 뭐 브랜딩, 기획, 뭐 인터뷰 이런 제안들이 메이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더라도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저라는 사람의 돈 이상의 커리어를 쌓아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어디선가 모르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진짜 깜짝 놀라게 상스러운 욕이 달린 악성 댓글도 받고 뭐 안 들어도 될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가 단순히 수익을 바라보고 오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뭐 몇만 명 수익 공개하는데 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보고서 뭐가 유튜브를 돈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 하나의 컨텐츠라는 게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저의 기준에서 제가 카메라 앞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고 제 이름을 막 말하고 이런 게 리스키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는 생각이 유튜브를 처음 하고 조금 있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 단 그 긍정적인 영향에는 포텐셜, 장기적인 커리어, 만남의 기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고민하시고 있으신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이시라고 하면 저는 정말로 추천드려요. 단기가 아닌 장기로 보고 돈보다는 다른 측면의 긍정적인 것들을 좀 더 봐주신다면. 그래서 오늘은 새해가 됐는데 이놈의 회사 팍 때려치고 창업이나 할까, 유튜브나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내용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